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TV 오늘 토요일, 현재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를, 편당 잘라서, 유튜브 저장소에도 올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 진실, 거짓, 이게 막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이게 이슈가 될 때 이미 송민순 회고록을 완전히 완독을 했고, 그 당시 문재인 쪽의 변명, 거짓말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송민순 이제 장관과 문재인 측의 공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위관계를 저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다 완독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누구 말이 맞지? 헛갈리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측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국민들만 현혹시키면 된다.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한 만부가 팔렸다는데, 대한민국 한 4천만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즉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5천명 중에 한 명만 이제 완독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4,999명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5천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저는. 그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외교통상부는 그 전과 달리, 그 전이라 그러면 김대중 정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뭐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권을 했고, 국민들이나 야당도 그렇게 읽어가지고 시비를 안 걸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2006년도 10월에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햇볕 정책이 파탄이 나고 안보 정국이 초래되는데, 그럼 2006년도 11월 달에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은 항상 매년 11월 달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노무현 정권에서 찬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찬성한 거예요.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2007년도가 왔어요. 근데 2007년도는 10월 4일날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담을 해놓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을 해? 김정일이 화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좀 찬성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해왔는데 이제 나가서 자기가 기권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 이 6명이 회의를 합니다. 6명이 회의를 해요. 여기서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는 나머지 4명이 다 문재인 포함, 야, 나 기권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찬성하면 김정일이 화낼 거다. 이렇게 나왔고, 송 장관 혼자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쭉 해왔고, 우리가 지금 도와달라 그랬는데, 유엔에다가 찬성해야 된다. 1대4로 붙었어요.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의 얘기고, 김장수 장관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찬성했다. 인권결의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붙었는데 1대4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거를 이렇게 찬반 나뉜 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리면은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수결로 해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자.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소수 의견도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당신들 4명 기권하면 기권한다 그러고 나는 소수 의견으로 찬성 올리겠다. 이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못 난 겁니다. 문재인이 그냥 끝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기권으로 한꺼번에. 그래서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북한의 총리가 한국에 와 있었을 때였어요. 이 14정상회담의 이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노 대통령이 북한 총리를 만나고 일로 온 거예요. 그 6명에다가 플러스 원 노무현 해가지고 7명이 서별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서별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15일 전달 회의는 청와대 안 가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16일하고 18일은 서별관 회의니까 기록물이 없다. 기록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전날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이 문재인 중심으로는 기권해야 된다 그러고 송민순 장관은 안 된다 그러고 또 결론이 안 났다는 거야. 또 결론이 안 나서 노 대통령은 이제 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제 안가로 그래서 송민순 장관이 이 장문의 친필 상소를 씁니다.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고 정말 웃음거리 되고 큰일 난다 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봐라. 그래서 18일 날 또 서별관 회의를 엽니다. 이때는 노 대통령이 없고 다시 그 6명. 근데 역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역시 차이가 없이.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기권 안 된다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 북한에게 물어보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물어보나 마나 북한은 너희들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나올 텐데 뭐하러 물어보냐. 그래서 송 장관이 또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실장이 이거는 북한에 한번 사전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서 볼 때는. 송 장관이 이제 오면서 굉장히 자괴심이 들었다. 이제 자괴심이 들었다면서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니까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위해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거기에 송민순 외교통사부 장관과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같이 갑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의 호텔에 갔더니 노 대통령이 방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이 문서를 보여줍니다. 국정원 통해서 북한한테 받은 문서라고 송민순 장관한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찬성하면 죽어. 뭐 쉽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 공개가 됐죠. 이 내용은 이제 공문으로서. 그걸 보고 이제 송 장관이 포기를 하고 이제 우울해 있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부르더니 괜히 물어봤다. 이거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건데 괜히 물어보고 차라리 그냥 찬성을 하고 송 장관 당신 사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근데 이미 뭐 김정일이가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어쩌겠냐. 그냥 우리 기권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상세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항변했냐. 지금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손석희 게이트가 덮쳐가지고 이제 잠복이 된 건데 문재인의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했습니다.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체가. 김정일에게 물어봤니 안 받니 그 자체도 기억이 안 나고 본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그럼 15일날 회의할 때 본인은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세스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의 입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는 외교안보에 중차대한 사안이 올라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의 입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저랑 황장수 소장하고 이거 방송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중에 또 치매 논란을 보니까 아이씨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게 치매라면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거기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측근들이었던 지금의 김경수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은 대신 기억을 해줍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기권했을 것 같은데 왜 찬성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완전 코미디였어요. 지난 10월달 상황이. 그 손석희 게이트만 없었으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그때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알리바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알리바이가 바로 무너지죠. 지금 문재인 씨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기억이 났나 봐요. 최근에는 15일과 16일 날 이미 결정이 났다.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의 측근들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이 찬성을 하고 김장수 국방장관도 찬성했다 그랬어요. 그럼 송민순 장관 합쳐가지고 3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셋 기권 3대3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쪽 얘기만 들어봐도 3대3 아닙니까? 3대3이면 팽팽히 맞서야지 어떻게 다수 의견으로 다수결로 통과가 됩니까? 지금 문재인 쪽 얘기는 15일날 다수결로 통과가 돼서 16일날 노무현이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다수결로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찬성했었으면. 그냥 문재인 찬성 자체가 거짓말이든지 다수결이 거짓말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찬성이 거짓말이겠죠. 문재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도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난해. 나는 찬성했을 리가 없는데 내 측근들이 찬성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죠. 찬성했을 리가 없죠. 앞장서서 기권을 주도했는데요. 이미 거기서 거짓말이 이미 걸려버린 거고 16일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같은 회의에서 결정이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결정이 났는데 18일날 회의는 또 왜 해요? 결정 났으면 거기서 발표를 해야죠. 그럼 18일날 결정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없죠. 아니 결정이 났으면은 그 빡빡한 스케줄에 아세안 회의 때 가서 싱가포르 가서 왜 그걸 발표합니까? 가기 전에 발표하면 되죠.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18일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송민순 장관 말대로 문재인이 주도해서 김정일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답변을 기다렸기 때문에 20일날 김정일한테 답변을 받고 그 답변 받은 다음에 21일날 싱가포르에서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해요. 천호선 대변인의 당시 발표 내용은 이미 다수결로 확정이 됐는데 다수결로 결정이 났는데 여러 가지의 이 정황과 이런 문제 때문에 늦게 발표했다. 자, 그 정황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의 정황이. 첫 번째는 송민순 장관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일이의 지령을 받는 거. 이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아니고서야 왜 16일날 결정난 거를 21일날 싱가포르 가서 발표합니까? 그 당시 국내 여론도 이거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송민순의 그 한 명의 그것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 아니 송민순 장관이 그 지금 6명의 외교안보 장관 회의 때 지금 자기들 얘기만 들어보면 한 명만 반대했다는 건데 한 명이 반대한다고 발표를 못해요? 뭔가 있었겠죠. 뭔가. 그 뭔가가 지금 얘기하는 북한 김정일의 지령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시간 다 나옵니다. 그 논리로 보면 쫙 맞아 떨어지는데 문재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아까 찬성 그 쪽수부터 안 맞아 들어가고 발표 시기부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저는 뭐 송민순 장관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쟁에서 그럼 지금 핵심이 뭐냐? 일단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지난해 김경수, 홍익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당신 입장 뭐였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찬성이었냐 반대였냐. 당신 입장은 뭐였냐. 지금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럼 당신이 찬성했는데 저거 어떻게 다수결로 저게 통과가 되냐. 이게 따져 들어가고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왜 21일날 발표를 하냐.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령 들어온 거는 확인됐죠. 송민순 장관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은 도대체 그 당시에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이런 지령이 들어왔냐. 지금 문재인 쪽 입장은 우리가 기권을 통보했다. 북한에. 아니 북한에게 기권을 통보했으면은 잘했다 이래야지. 답변 날라온 거는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기권 통보했는데 왜 찬성하면 죽어라는 답변 날라오니까. 물어봤으니까 답변 그리 날라왔겠죠.
즉 우리 찬성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지 그러니까 찬성하면 죽어죠.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답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쪽 전략은 5월 9일까지만 시간 끌어서 이 송민수 회고록을 어차피 모든 국민이 안 읽었으니까 대충 버텨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그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그게 기록물에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 걸리고 확인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연락 가능합니다. 그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먹고 보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홍준표 후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문재인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고 처음 얘기한 게 홍준표예요.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NLL 문제 가지고 김정일 노무현 그 대담 문제 가지고 그걸 꺼내보니 많이 가지고 한 게 논쟁한 게 2달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2주 남았는데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 자 문재인 꺼내보자는 거예요. 꺼내보는데 야 절차는 니네가 알아서 해. 절차를 맞춰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꺼내보자로 답 보기 시작하면요 5월 9일까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청구했어요? 홍준표가 청구했습니다. 꺼내자마자 문재인이 좋다고 기록물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방향 잘못 갔습니다. 기록물 꺼내보자고 물으면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당신 입장이 뭐냐고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문재인 도와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3차 토론회 때 홍준표 씨는 좀 기대는 안 하고 유승민, 안철수도 기대는 안 하고 그나마 유승민이 제일 나아요. 안보 문제에서는. 이거 홍준표 후보 잘 보겠습니다. 3차 토론회 때 또 저런 식으로 문재인을 의도적으로 편드는 발언하면요. 이거 뭐 100% 도 유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1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생방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녹화 방송을 올릴 때 자르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